마감 임박 특집 취업 골든타임으로 함께 합니다. 네, KCC 면접을 다뤄주실 분은요. 해커스잡스의 대표 강사이자 취업 플랫폼 호감부자의 대표 조은희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커스잡 호감부자 조은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주 호감 있는 분이에요. 네. 호감 있는 분이고 오늘 어쨌든 그 KCC 저희가 공채를 다루고 있는데 네. 사실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잖아요. KCC 선호도, 취준생들에게 있어서 선호도는 어떤가요? 네, 사실 앞서서 자소서랑 이제 기업 분석 다루시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최근에는 근데 KCC 같은 경우는 이제 떠오르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도 사실 지금 이제 그 집이라던가 네. 차라던가 이 시장들이 지금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특히 리빙 그리고 이제 건축 쪽 그리고 공업 쪽 차량 관련해서 이제 도료 사업 쪽으로 있어서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사업 직군이어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탄탄한 기업이라 취준생 분들께서도 좋아하시기도 하지만 저는 좀 적극적으로 들어가 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일부에서는 KCC가 어떤 기업이고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는데 이제 뭐 서류 합격 이후에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인적성 검사가 바로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서류 전형을 12월까지 받고요. 그다음 이제 12월에는 인적성 검사 그리고 온라인 검사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네. 인적성 검사 관련해서는 많은 그 취준생 분들께서 좀 어려워하시는데 왜냐하면 명확한 그 자료도 없고 네. 안내도 없어요. 정답이 없잖아요. 또.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명확하게 좀 짚어드리면 일단 GSAT 기준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대기업 인적성 같은 경우는 아예 없어지는 추세이기도 한데 KCC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이제 인적성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아예 그 KCC 인적성이 시중에 문제집이 있기는 한데 정확도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또 옛날 책이기도 해서 우선은 최근의 GSAT 기준으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리고 인적성 후기는 여러분들께서 이미 많이 찾아보실 것 같아요. 취업 포털 사이트들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인적성 시험 주관 자체가 SHR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네. 이 기업 주관에서의 그 문제 유형들이 이제 언어, 자료 해석, 그리고 도형 추리, 인정 검사 총 4가지고 여기에서 언어, 자료 해석, 도형 추리는 GSAT 기준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성 검사 같은 경우는 사실 정답이 없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어느 정도 캐릭터를 좀 잡으시고 네. 내가 좀 어떤 유형인지 내가 얼마나 이 조직에 좀 적합한 사람인지 어느 정도 캐릭터는 조금 구성을 해서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이제 어설프게 네. 하시면 이제 되게 부적합 판정 나오기도 하고 아. 일관성이 좀 떨어지고 신뢰도도 좀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인적성 중에서 인성 검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면접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시고 좀 캐릭터를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캐릭터 잡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면접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네. 자, 면접 준비하기 전에 반드시 좀 알아야 될 KCC 관련 이슈가 있다고요? 네, 우선 그 국내 최대 도료 제조 업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일부에서 많이 다뤄주셨던 것 같아서 핵심 정도만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2가지 키워드를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원래는 이제 국내 도료 기본적으로 갔던 거면 최근에는 이제 자동차 쪽으로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요. 사실 요즘 가장 주요한 키워드는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수소, 전기,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많이 극대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쪽으로 지금 제대로 진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업용 도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해외 시장으로 진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2가지를 보시면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러면 내가 여기에 대한 관심을 어필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해외로 진출을 하고 있는 그 나라들 중에 이제 중국, 동남아, 중동, 유럽 이쪽으로 이제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언어를 구사할 수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좀 수월하시겠고요. 특히나 이제 관련해서 자동차 산업 쪽 관련해서 좀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혹은 그쪽 관련된 전공분들도 굉장히 많이 채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산업 이슈를 볼 때는 내가 연관성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해외 진출에 조금 노력을 한다. 그렇다면 이것도 엄청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어에 대한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데 해외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실제로 이 기술 개발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이제 기술 개발을 하면 이제 뒤에 후발주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따라오고 있고 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지금 KCC 말고도 이제 경쟁사들이 굉장히 많죠. 현대 LNC나 등등등 경쟁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경쟁사들에 비해서 좀 더 영역을 좀 더 해외 시장으로 넓히고자 하는 부분들 그리고 기술에 대한
고도화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건축용이랑 공업용 도료 같은 경우는 아예 친환경 에 대한 포커스도 굉장히 많이 맞추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뭐 사무직렬 분들께서는 ESG 영역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사실 기술직렬 분들 같은 경우는 ESG가 이런 거구나 정도로만 알고 계시지 사실 이게 왜 중요한지를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ESG 영역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아두시고 왜 친환경 제품 생산에 이렇게 목을 매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ESG가 굉장히 이슈인데 KCC 지원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ESG 이슈는 좀 많이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자, 이런 정보 이슈는 좀 면접에는 어떻게 활용하면 돼요? 네, 우선 한 4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글로벌 기업으로서 시장 확대, 뭐 매출 다각화를 위한 해외 시장 개척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언어 역량으로도 어필을 하실 수도 있지만 해외 경험으로 어필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이제 해외로 이제 뭐 파견을 가게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접에서 이런 거 꼭 물어본단 말이에요. 뭐 너 그러면 저 중동 가도 괜찮니? 막 이런 네. 거 막 물어보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하다. 네, 나는 이쪽 해야죠. 시장도 알고 있고 옛날부터 내가 해외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글로벌 감각 장난 아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좀 연결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들 필요하고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네. 중동은 좀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럼 그 정도로 뭐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어. 빠이빠이 하실 수도 있는 거. 특히 이제 인터내셔널 쪽 네. 오늘은 이제 물론 그 KCC지만 네. 인터내셔널이나 이런 상사 같은 경우는 꼭 물어봐요. 그러면 얘기를 할 때 뭐 아프리카로 가도 괜찮아요? 막 이렇게 막 물어보거든요. 네. 그러면 가능합니다. 네. 이런 그 바로 약간 할수 있다. 열정, 약간 이런 걸 좀 좋아하시기 수정에서부터 때문에. 보여야 되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 당연합니다. 같습니다. 약간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감각이라는 건 해외 시장에 대한 이해도 플러스 나는 그쪽으로 가서 살 수 있다. 약간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도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대.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직무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 직군 같은 경우에는 기술에 대한 고도화 네. 포인트로 연결을 하실 때 내가 이 부분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 본인의 어떤 전공에 대한 부분이나 그리고 이제 도료 시장 관련해서의 어떤 경쟁력 포인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융합형 인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생산 기술 쪽 분들은 이제 경제적인 이슈 그리고 이게 얼마나 성장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 플러스 이제 기술 고도화에 대한 열정 그리고 일반 사무직렬 같은 분들은 실제로 이제 기술 영업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내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플러스 기술에 대한 이해 같이 융합형으로 같이 가져가시는 게 실제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 도료 시장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자동차가 실제로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게 현대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처럼 자동차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많이 켜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도료 시장에 대한 이해 플러스 관심도 같이 어필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친환경은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ESG 관련 이슈인데 최근에 이제 탄소 중립이라던가 탈원전이라던가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가 산업으로 이제 밀고 나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지켰을 때 기업의 경쟁력이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친환경에 돈을 막 투자를 하는 이유는 실제로 ESG 경영 부서도 굉장히 신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유가 이걸 신설을 해서 우리가 이 지수를 잘 지켜야만 투자를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ESG 경영을 실천하지 않는 기업한테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ESG 관련해서 환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사회, 소셜에 대한 부분 그리고 거버넌스 이 체계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이슈별로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면접이 어떻게 진행될지 좀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저도 이제 들어보니까 파악하기 어려우면 가장 최근 면접을 봐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KCC 최근 면접은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네, KCC는 최근에 일단 온라인 화상 면접으로 이루어졌고요. 네. 요즘 대부분의 사기업들이 거의 온라인으로 네.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일단 먼저 특징을 말씀드리면 온라인 화상 면접 실제로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연습을 미리미리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보고 대면 면접이랑 이 컴퓨터를 통해서 노트북으로 보는 이
비대면 화상 면접이랑은 느낌이 되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끼리 미리 친구분들이랑 좀 스터디를 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요번에도 뭐 위드 코로나라고는 하지만 비슷하게 다른 사기업들도 거의 다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화상 면접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특이사항이 있어요. 보통은 이제 1차, 2차 이렇게 따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KCC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아예 실무랑 인성 면접,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무진이랑 임원진이 같이 면접을 봤거든요. 네, 그래서 좀 난해하죠. 왜냐면 사실 실무진 분들이 하는 질문들은 실무 역량, 네. 직무 역량, 자소서를 기반으로 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고 임원진 분들은 실제로 실무 역량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제 이 사람의 성향, 인성 검사를 통해서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보고 그리고 실무 평가를 보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조금 더 이제 도출을 하고자 하는 심층 질문을 하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이 하셔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더 어려운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고 맞아요. 화상으로 하다 보니까 뭐 화면빨 잘 받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조명 같은 것도 신경 써주시면 좋고요. 어. 이게 그러니까 실무진 분들은 사실 인상을 많이 안 보세요. 네. 그러니까 정말 바로 투입해서 일을 할 수 있는가를 굉장히 많이 보면 임원진 분들은 실제로 인상을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게 마스크를 사실 벗고 보고 싶은 거거든요. 비대면 화상 면접의 네. 특징이 실제로 이제 대면 면접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쓰고 보기 때문에 네. 인상을 보기가 더 어려워서 음. 그래서 아예 비대면 면접을 활용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그래서 화면 그리고 이제 그 연결하는 부분들도 좀 많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실제로 뭐 줌 아니면 그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그런 비대면 프로그램 같은 게 이제 와이파이 연결이 잘 안 되면 끊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실제로 봤어요. 제가 끊어질 수도 있는 연결 거예요? 끊어진 경우를 어떡해요? 봤어요. 그러면은 끝이죠. 그냥 왜냐면 이건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내가 연결이 끊어지면 뭐 그쪽에 연락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다시 복구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딜레이를 시킬 수도 없고 통신사한테 책임 물을 수도 없고. 그렇죠. 왜냐면 이건 내가 잘못한 거니까. 어. 네, 그래서 와이파이 끊어지시면 안 돼서 아예 그 네트워크 환경 같은 거는 좀 제대로 잡아보시고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면접 복장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비대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준정장을 착용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임원진 분들까지 같이 들어가는 면접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정장을 착용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아요. 네. 특히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정장, 넥타이 매고 아예 그 자켓까지 걸치고 보시는 게 좋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블라우스 정도만 입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자켓까지 걸치셔도 상관은 없고 그래서 단정한 블라우스 정도로 입어주시는 걸로 충분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맨 처음으로는 아마 직무에 대한 질문들이 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해당 직무를 잘 수행을 할 수 있니? 그리고 이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니? 그리고 이 직무를 수행할 때 예상되는 어려운 점이 뭔지를 아니? 그리고 특히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커리어 골 많이 물어봐요. 예전과는 다르게 사기업 면접이 이제는 면접 질문 자체가 조금 더 구조화된 면접을 많이 물어보는 편이기 때문에 넌 여기서 뭘 하고 싶은지 10년 후에 너의 모습을 얘기를 해봐달라. 그리고 너는 여기 입사해서 어떤 일을 해보고 싶니? 라는 포부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점은 미리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직무 관련 질문 외에도 또 어떤 질문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이 직무 관련된 질문 말고서도 이력서나 자소서에 관련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실제로 그 블라인드 채용이 아니기 때문에 공기업이나 몇몇 기업들은 사실 이제 블라인드 기준으로 해서 자소서를 기준으로만 물어보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KCC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뭐 학력에 대한 부분들, 전공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압박 질문이 정말 제대로 나오죠. 너는 학점 관리를 왜 안 했니? 이런 뜨끔하네요. 부분들. 네. 저도 학점 관리를 잘 안 했기 네. 때문에 꼭 나와요. 그리고 이제 관련돼서 특히 이제 이력서를 제일 많이 여러분들께서 많이 채워주시는 항목들이 이제 대외 활동이나 공모전 네. 그리고 인턴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디테일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그럼 왜 없냐? 이런 식으로도 좀 압박 질문으로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사실 이제 비대면 면접 같은 경우에는 직무나 산업에 대한 어려운 질문들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부정행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사실 누군가 찾아가지고 보여주면 그거 보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비대면 면접의 경우에는 좀 더 심층 질문들로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지식이나 어떤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역량들 기준으로 얘기할 수 있는 질문들을 주로 많이 하는 편이에요. 특히 이제 생산기술 직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팀 프로젝트 관련된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협업에 대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아예 그 지역에서 새로운 분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경우도 많고, 특히 이제 연령대가 좀 높은 분들과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좀 그 연령대가 좀 높은 분들과의 소통 혹은 갈등 상황을 어떻게 좀 설득을 했는지, 해결을 했는지, 이런 질문들이 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생산관리, 기술직군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프로젝트 경험들은 두세 가지 정도는 준비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게 면접이 한 번인 거잖아요. 한 번으로 이제 끝나는 건데 보통 한 몇 분 정도 보나요? 실제로 이제 이 질문이나 아니면 면접 형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명시가 없기 때문에 네. 명확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 실무 임원을 같이 합쳐서 보는 거기 때문에 1인당 개인적으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는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이렇게 한 번에 다 끝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서류 전형도 그렇게 많이 뽑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래도 이제 인적성이라는 그 허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기업처럼 아예 인적성이 없는 기업만큼은 아니지만 서류 전형의 경쟁률도 높지만 인적성 경쟁률도 높기 때문에 면접에서는 한 20, 30분 정도로 여러분들 좀 심층적으로 보면서 걸러지는 거라서 좀 긴장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면접이 한 번이면 더 긴장을 해요. 맞아요. 네, 이거 한 번에 내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게 좀 어려워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임원진 분들 면접에 이제 팁을 좀 드리자면, 왜냐면 어차피 실무진 분들은 실무 역량에 대한 것만 평가를 할 거고 인성에 대한 부분은 임원 면접진 분들께서 이제 평가를 하실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편하게 대화하듯이 말씀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압박 질문도 많을 거고 이게 왜 없냐라고 했을 때 좀 진솔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인성에 있어서는 인재상,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정말 협업이 가능하고 조직에 좀 적합한 사람인가를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팀 프로젝트 경험들은 추가적으로 꼭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필수 경험 세팅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답변 샘플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왜냐면은 말씀을 드려봤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예 그 소스들을 구성을 한번 해봤는데, 네. 특히 이제 기술 직렬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하시는 게 이제 그 전공 관련된 프로젝트잖아요. 전공 프로젝트 관련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했다거나 내가 뭔가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서서 조직의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들을 세팅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료 화면을 넣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로 네. 나를 신뢰할 수 네. 있는, 나를 믿으세요. 뭐 약간 네, 그런 거네요. 그렇죠. 네. 프로젝트 있었는데, 근데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요즘에는 ESG 영역에 대한 부분이나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나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일단 규정 준수하는 부분들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관리직군 분들이나 뭐 사무직렬 분들 같은 경우는 에피소드 잘 구성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기술직렬 분들 기준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누군가가 편법 행위를 하려고 한 거죠. 선배한테 이제 예전 과제를 얻어오려고 한 거죠. 근데 일단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내가 굉장히 윤리적이고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융통성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어필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본인의 가치관을 어필을 하시는 거죠. 이걸 임원진들이 진짜 좋아하세요. 나는 일단 어쨌거나 규정을 준수하는 게 최대한의 효율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팀원들을 설득해야 했다가 나와야 하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설득을 위해서는 니즈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네. 팀원들은 결국에 성적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이거에 있어서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음을 기준으로 설득을 하고 이제 교수님들이나 선배들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실제로 그 사회생활할 때 면접관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선배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요청하는 거거든요, 도움을.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서 이제 해결을 하려는 사람을 가장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건 협업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 연결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이 친구는
협업이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결국 이러한 평가를 받으면서 대표 사례로 선정됐다 이건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결과를 제시를 해주실 때 정량적인 성과랑 정성적인 성과를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정량적인 성과는 기본적으로 1등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몇 점 이런 거. 그리고 정성적인 성과는 피드백인데 이 정성적인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선의의 거짓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렇죠. 왜냐면 교수님이 최고라고 했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 끝인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 야, 사실 안 인정성이 그랬어도 교수님 속마음은 최고라 생각했을 수 그렇죠. 있어. 예. 그렇죠. 내가 합리적으로 네, 판단해서 그렇죠. 얘기를 해주시면 면접관들도 그냥 어필을 잘하는구나. 자기 어필 되게 잘하고 센스가 있구나 정도로 네. 생각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런 역량을 얻었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면접관들의 그 이어지는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걸 얻었냐? 그럼 평소에 뭐 도움을 많이 요청하는 스타일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준비했던 경험들 위주로 실제로 질문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편하게 면접을 내가 리드해 갈 수 있겠죠. 네. 제가 면접이 아무래도 한 번이다 보니까 부담이나 압박이 굉장히 좀 클 것 같은데 저도 가끔 면접 질문 받으면 난해한 질문할 때 좀 뭐 당황스럽더라고요. 물어봤었어요? 생각 안 나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뭐 물어봤더라 진짜? 아니 근데 가장, 뭐 우리 그 뭐 아나운서라든지 이런 면접은 사실 카메라 테스트가 첫 번째 면접이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죠. 근데 20초 안에 결정이 나요. 그냥 20초 안에 안녕하십니까 하면은 거의 뭐 그냥 끝난다고 봐야 될 정도로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여기에 뭐 질문까지 갔다라고 우리는 사실 되게 고마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고맙죠. 질문했다면 어쨌든 관심을 한 번 더 받은 네. 거니까 그렇긴 한데 여기서 그렇다면 어떤 질문들 예상 밖의 질문은 어떤 걸 받았는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주식에 관심 많잖아요. 뭐 우리 맞아요. 회사에 뭐 시가총액 아느냐, 뭐 주가 알고 있냐. 그런 거 물어볼 수도 물어봐요. 있어요? 네. 물어봐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진짜요? 정말 요즘에는 질문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를 알 수가 없어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경험에 대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예상 밖의 질문들이 많아요. 일단 요즘엔 그래서 기업들이 약간 그 우리 기업에 대한 로얄 이걸 좀 묻는 질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는 우리가 뭐 제품 아는 거 뭐 있냐? KCC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품 뭐 있는지 아냐? 우리 홈페이지 혹시 봤냐? 어땠냐? 그리고 뭐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총, 주가 아냐? 이런 네. 것들.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질문은 주식하냐? 수익률은 어땠냐? 15% 이득이냐? 그러면서 막 잃진 않았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편한 분위기를 좀 편안하게 이끌고자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긴장을 하지 않고 왜냐면 앞선 직무 역량 질문들은 여러분들께서 다 준비를 하시잖아요. 네. 사실 그 질문에 대한 신뢰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20-30분 정도 면접 시간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첫 10분은 면접관들이 그냥 날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분위기 좋게 하는 게 좋겠네요. 네. 그래서 어차피 내가 준비한 질문을 얻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준비한 질문들을 다 털고 나면 이제 이런 거 물어보면서 당황하는 모습 그리고 그걸 보면서 이제 실제로 이어지는 질문들 연결을 하면서 이 친구가 실제로 어떤 성향인지 이런 거를 보고자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나올 때 막 완벽하게 말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물론 회사 정보는 아시는 게 좋겠지만 뭐 주식을 하냐 그러면 뭐 제가 사실 주식을 하지는 않는 게 저는 이제 사실 좀 성실하게 그냥 제가 일해서 네. 돈을 버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그냥 본인 성향 얘기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요건 요즘에 지금 실제로 제가 계속해서 면접 코칭을 하고 있어서 네. 팁을 드리는 거라면 요즘에 세대 격차 이런 걸 정말 많이 물어봐요. 공기업, 사기업 막론하고 정말 세대 격차 혹시 느껴본 적이 있나요? 꼰대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금 이런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네요. 그렇겠지. 그러면 이제 네, 잘 가세요 이렇게 가시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임원진들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조직 생활에 적응을 잘할 수 있는가 네. 이걸 정말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답변 팁을 드리면 네. 기본적으로 그 현직 그 회사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X세대인 네. 거죠. 한 70년대생분들, 그리고 80년대 초에서 70년대생분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Z세대, MZ세대, 네. 그리고 이제 신입들이 MZ세대인데 실제로 세대 격차에 대한 질문들을 정말 많이 물어보는데 어떻게 답을 하시면 좋냐면 실제로 이제 아무래도 조직 직군에 있어서 조금 위쪽에 계신 분들이 이제 X세대 그리고 이제 신입분들이 MZ세대인데 여기에서는 사실 이제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X세대 분들께서는 좀 기업이 많이 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경제 위기라던가 이런 위기를 같이 극복하는 경험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좀 애사심이나 소속감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MZ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저성장, 뉴 노멀 시대에 사실 이렇게 조인을 했기 때문에 경쟁도 굉장히 고도화됐고 또 사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뭔가 능동적으로
기본적으로 조직 내에서 소속돼서 뭔가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깔아주는 답을 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면서 조직 특성을 얘기를 해주셔야죠. 특히 KCC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가고 있고 이제 글로벌화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MZ 세대들이 X세대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같이 성장을 할 수 있고 실제로 기존에 있는 사업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산업 영역으로 펼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먼저 좀 싹싹하게 다가가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정말 딱 모범 답안이 합격인 것 같은데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네. 좋아하시겠죠, 면접관들이?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아주 꽉꽉 채워가지고 이렇게 KCC 끝까지 해봤습니다. 조언 한번 마지막 짧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KCC 면접, 실무, 임원직 같이 면접을 보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태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역량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압박 질문에 대한 부분들 다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태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웃으면서 정중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태도만 보여주실 수 있다면 꼭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